반갑습니다. 조정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저와 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100분의 1 정도만 요약해서 만든 얘기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태어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88년도에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회사원, 버스 기사셨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잘 나가는 회사의 직원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업에 기천은 없다지만 아버지는 학력이 중졸이었어요. 현실적으로 특이하죠. 엄마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아버지는 중졸, 균형이 너무 안 맞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남편들도 초등학교 교사이거나 대기업 또는 사자 직업이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사업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오늘 주제에 관련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특이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언제가 가장 오래된 기억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92년 5살 때 그때부터 조금씩 팩트가 있는 것들 조금씩 기억이 납니다. 일단 어릴 때 저는 아버지가 2명인 줄 알았어요. 낮에는 평범한 아빠가 있었고 밤에는 욕하고 물건 부수는 그런 무서운 아빠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아버지가 한 명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술이라는 그 액체가 아버지를 난폭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 유치원쯤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는 엄마랑 둘이 집에 있으면 마냥 좋고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밤늦도록 안 들어오는 아빠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집에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와서 밖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욕을 하고 저한테 욕을 하고 고함 지르고 이렇게 난폭해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수백 개가 넘게 있어요. 운 좋게 잠들어 있어도 아버지가 들어오면 고함 치고 욕을 하기 때문에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서 벌벌 떨고 울기만 했었죠. 가끔씩 그 강도가 좀 세서 엄마가 이제 저를 혼자 데리고 여관에 가서 잔 것도 수십 번이 넘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제 또래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기에는 잘못을 했으면 부모님이 매를 들고 그러긴 하셨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없었고 그렇다고 종아리나 이제 엎드려서 빠따를 맞는다든지 그런 체벌이 없이 그냥 무작정 구타를 당했었습니다. 그 많은 기억들 중에서 아직도 제가 분노에 차 있는 그 기억 중 하나는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엄마가 출장을 가셔가지고 아버지랑 저랑 단둘이 집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른 멸치에 소주 이렇게 드시고 있던 아버지가 기억이 나는데 조용히 숨만 쉬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저녁 때좀 지나고 하니까 이제 배가 좀 고픈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이제 걱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000원짜리 2개를 주시면서 라면을 하나 사 먹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밖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게 돈을 받고 나왔는데 어린 나이에 도저히 혼밥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배고픈 게 낫지. 그 어릴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배고프면 그냥 가다가도 바로바로 사 먹는데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혼밥을 못 하겠더라고요. 분식집 옆에 오락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 받은 걸로 그냥 오락실에서 2,000원씩 게임을 하다가 시간 조금 보내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취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날은 잘 넘어가고 다음날에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날에 개같이 맞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전날에 오락실 갔다고 맞은 게 아니라 이제 라면 사 먹으라고 돈을 주셨는데 그걸로 이제 라면을 안 사 먹었다고. 그게 이유였어요. 그 분식집이 아버지 단골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분식집 가셔가지고 오뎅 4개 소주 마시고 그런 단골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개같이 맞은 그날에 이제 아버지께서 분식집에 들려서 낮술 한잔 하시고 이제 전날 아들 왔었냐고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안 왔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집에 와가지고 벽구석에 몰려서 매로 사정없이 맞았습니다. 당시 그 어린 13살인 그 나이 때도 그 맞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갔었는데 너무 무섭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살려달란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가면서 아버지를 보고 존경심 하나 없이 원망만 쌓이면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때도 아버지는 변한 거 없이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욕하고 고함 지르는 그런 거는 변함없으셨고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어릴 때처럼 벌벌 떨기보다는 분노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출장을 불가피하게 가실 수밖에 없으실 때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어머니 차키를 주셨어요. 아버지 그렇게 행패 부리면 차에 있으라고. 고등학생 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생 때는
제가 대가리가 좀 커서 그런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들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 다음날에 저는 기분이 아예 또 안 좋아했는데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대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블랙아웃 정상이었던 거지. 술 먹고 필름이 끊겨가지고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고등학생 때는 빨리 어른이 돼서 좀 아버지 안 보고 살고 싶다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군대도 20살 되자마자 이제 신검 받고 바로 지원하기 시작해서 이제 2년제 대학 1학기 휴학하고 7월에 군대를 갔어요.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이제 100일 휴가를 처음 나왔을 때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 이직하나 싶었는데 그만뒀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시 직장 그만뒀을 때 아버지 나이가 사지멀쩡한 51살이셨어요. 뭔가 아들 키워놨으니 이제 직장 안 다닌다 그런 심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엄마한테 이제 뭐 생활비 한 번 준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직장을 그만두시고 뭐 다른 데 해본다고 막 이렇게 취직을 해도 한 달을 못 버티시더라고요. 아마 아버지께서 술 먹을 때처럼만 일하면 건물이 지금 한 몇 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매일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살다 보니까 엄마는 저한테 뭐 술에 대해서는 간대했습니다. 뭐 담배는 피우지 말라고 하시는데 술 먹는 걸로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일단 뭐 저는 술을 먹으면 아버지랑 반대로 기분이 좋아서 그게 다행이긴 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 23살 때 이제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취직을 23살 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어른이 되고부터 예전처럼 뭐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막 행패 부르시길래 몇 번 강하게 똑같이 화를 내고 욕받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습이 되신 건지 웬만하면 조용히 주무시긴 했는데 그렇다고 항상 주무시기만 한 건 아니에요. 좀 그 틈이 작아졌을 뿐이지 집에 와서 뭐 씨발 족같네 하면서 막 그런 행동은 계속 이어나갔어요. 아버지 그런 것들을 고쳐드리고 싶어가지고 똑같이 막 화내고 하다 보니까 좀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26살 때부터는 아버지랑 인연 끊고 이제 타지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제가 혼자 사니까 저희 엄마도 이제 아버지한테서 못 버티고 이제 외숙 못되게 얹혀서 살기도 했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제가 28살 때 이제 만 5년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젊을 때 이제 장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퇴사 후에 이제 배달 전문 치킨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엄마가 퇴근하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에 2년 정도 아버지랑 인연 끊고 살 때 그래도 아들 장사하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한 번은 가게 찾아오셨어요. 도와주신다고. 도움이 되겠나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알겠다 하고 아버지께서 오셨는데 예상대로 이제 도와주기는커녕 주방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가지고 치킨 튀기고 남은 그 찌꺼기 건더기 있죠. 그거에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파트 상가고 이제 점포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언성 높이면은 이제 동네 창피한 일이 생기니까 아들 장사하는데 그냥 집에 가서 드시라고 좋게 말씀을 드리니까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참고 일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폰에서 이제 벨소리가 납니다. 전화를 받으시더니 야 이 씨발로마 전화하지 마라 하면서 아들 영업장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욕을 합니다. 이때 저의 이성의 끈이 위태해졌어요. 제가 못 참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라고 하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아들이 화내면은 가시면 되는데 아버지로서 대우를 받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네 아빠한테 뭐라 했노? 하면서요. 제 엄마가 이제 아버지 보내겠다고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뭐 어린 아들이 달라드니까 화가 나셨는지 가까이 오시면서 어린 새끼가 치겠다면 치봐라 하면서 이제 다가오시는데 제가 그때 완전 그냥 이성을 놓아버렸어요.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가슴을 있는 힘껏 쳤습니다. 뒤로 넘어지시더니 이게 현실이 맞나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니 지금 내 친기가 하시는데 그래 쳤습니다. 와예 한 번 더 쳐드릴까요? 일로 와보이소. 아버지 이거 가까이 와보이소 하면서 저도 완전 그냥 눈알이 뒤집힌 상황이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두어 보자 호로 새끼야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나가시고 한 10분 정도 진정하면서 이제 다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다시 오셨더라고요. 경찰관 두 분하고. 경찰관께서 이제 아버지 폭행한 게 사실이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그 그림을 그려주기 싫어서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계속 아들 영업장에서 술 먹으면서 영업 방해하시길래 가시라고 살짝 밀었을 뿐입니다, 경찰관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이제 시발놈 개새끼 하면서 욕을 막 합니다, 저한테. 경찰관께서 저희 엄마한테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때린 게 맞습니까? 엄마도 못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또 경찰관에 있는데도 엄마한테 야 이 씨발 이러나 하면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경찰 앞에 두고 이제 처자식한테 막 욕하고 하니까 경찰도 이제 아버지를 정상으로 안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술 드시면 왔다 갔다 하신다고 경찰한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라고 하니까 이제 가시더라고요. 경찰이 가시고도 아버지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폰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시더만은 막 이렇게 넘기셔가지고 탁 누르고 한쪽으로 이렇게 넣으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너무 티가 나게 착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꼈죠. 아, 그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 거구나. 아들아, 니 내를 왜 폭행을 했노?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그림을 그려드리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아버지를 왜 때립니까? 아버지 페누나도 아니고. 아버지 술 많이 드셨나가 보네요. 얼른 집에 가세요, 아버지. 걱정됩니다. 아버지가 바로 돌변하시더라고. 네가 내 가슴 쳤잖아 하면서. 아버지 또 그러신다. 좀 말도 안 되는 말씀 좀 그만하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아버지. 그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아버지가 느끼시고 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이날 이후에 이제 3년 동안 결혼 전까지 아버지랑 또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집사람한테 그래도 아버지인데 인사는 시켜야지 싶어가지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하고 잘 사나 싶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버지 생신이라고 이제 돈을 좀 송금을 좀 해드렸는데 전화가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은행 안 쓴 지가 얼만데 그거다가 돈을 붙이노 야 이 씨발년아 하면서 욕을 했다더라고요. 어디 대한민국에 아무 잘못도 없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아버지가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낳아주셨는데 화목한 가정에서 살아온 제 집사람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근데 그 욕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 잘 컸냐고 저한테 대견해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아들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라든지 감사함 그런 걸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원망과 중후에 가득 차 있는데 문득 나도 나이가 좀 먹어가고 이렇게 술을 먹으면 내 아버지처럼 되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월이 가면서 술 먹으면 저렇게 변한 거가 하니까 이제 결혼 전부터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결혼한 엄마 잘못이네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끝으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에 아버지한테 썼던 편지가 있어요. 뭔 자랑이라고 신혼초 때 이제 우리 집사람 보여준다고 이 편지 들고 온 적이 있는데 이거 읽어드리면서 이번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아버지는 매일같이 회사를 가신 뒤 산에 가십니다.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전 아버지와 달리 등산을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은 좋아해. 아버지께서는 제가 허약하다고 하시지만 괜찮습니다. 남들과 달리 술을 좋아하셔서 실수를 몇 번 해보았고 나에게 욕도 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직업이 그리 안 좋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뭐 이런 거 가족한테 푸는 전 요즘 PC방에 많이 가지만 이제부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아마 스타크래프트 뭐 레인보우 식스 뭐 포트리스 그때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등산도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아들 올림.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게 좀 있었네. 좀 무섭고 하니까 참 이때 내가 너무 좀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쓰다마주고 싶어.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술을 안 드시고 아들아 잘 지내보자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